공항 출국장입니다. 근데 저 사람 표정 좀 보세요. 울고 있어요. 집에 가는 날인데. 오래 기다렸던 그 귀국 날인데. 근데 저 얼굴이 반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를 빼앗긴 사람 같아요. 가야 하는데 가기 싫은 사람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이별이 슬픈 거겠지 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고 삼겹살이 생각나고 그런 거겠지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눈물의 정체가 따로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간 소피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꼬박 2년을 살았던 영국 사람인데 귀국하고 나서 SNS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서울에 살 땐 내가 뭘 얻은 건지 몰랐어. 런던에 돌아오고 나서야 내가 뭘 잃어버린 건지 알았어. 딱 이 말이에요. 살 때는 몰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숨 쉬는 게 대단한 일인 줄 모르잖아요. 평소에. 근데 어느 순간 공기가 사라지면 그제야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산소였구나. 한국이 그래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일상들.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들. 그게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게 운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그걸 정작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 자, 들어가 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한때 파리가 꿈이었어요. 런던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뉴욕이라는 도시 이름만 들어도 괜히 설렜거든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센 강변에서 와인 한잔하고, 그 낭만 다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조금 달라요. 뉴욕 지하철이요? 어둡고 냄새나고 여름엔 찜통이에요. 플랫폼 끝에 혼자 서 있으면 진짜 불안하다고 해요. 범죄 통계 찾아보면 연간 수천 건이 넘고요. 파리 카페에서 가방을 의자에 걸어놨다가 소매치기 당한 얘기는 여행 커뮤니티에 넘쳐나죠. 런던에서 병원 예약하면 몇 주, 심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세계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 카페에는요. 맥북 올려놓고 화장실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지하철은 2분, 3분 단위로 칼같이 와요. 아침에 동네 병원 전화하면 오늘 진료됩니다. 새벽 1시에 혼자 골목 걸으면서 이어폰 꽂고 음악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월요일 아침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근데 이게요.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왜 이렇게 대단한 걸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낮게 볼까요? 이유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전부였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자라면서 이게 원래 세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요. 오늘이 바로 잠깐 물 밖으로 나와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치안입니다.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메모를 남겼대요. 새벽 2시에 혼자 골목을 걸었다. 무서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걷다 보니 하나도 안 무서웠다. 근데 그게 더 이상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무섭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한테는 밤길이 원래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온 거니까. 근데 서울 골목을 걷다가 처음으로 그 공포가 없어진 거고 그 낯선 편안함에 오히려 당황한 거죠. 저는 이게 한국 치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안전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그냥 범죄율 숫자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딱히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것. 우리 아파트 복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배 상자 며칠째 문 앞에 그냥 쌓여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독일에서 온 연구자가 이 광경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그냥 택배 놔두는 게 아니다. 이 사회가 서로를 믿는다는 증거다. 맞아요. 우리한텐 그냥 일상인데 누군가한텐 논문 주제예요. 통계로 봐도 그렇긴 해요. 서울은 세계 안전도시 지수에서 꾸준히 아시아 최상위권이고 야간 치안이나 여성 혼자 다니는 안전도 같은 항목에서도 계속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숫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게 있어요.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는 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CCTV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노트북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규칙이 아니라 문화니까요. 뉴욕에서 자란 유학생이 한국 살다가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옆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새로운 능력 같았어요. 타인을 믿는 게 새로운 능력이래요. 우리한테는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자, 다음은 한국을 떠날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그 얘기예요. 의료입니다. 캐나다의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22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정형외과 예약을 넣었대요. 첫 진료를 받은 게 5달 뒤예요. 그리고 MRI 찍으려고 또 2달을 기다렸어요. 합치면 7달이에요. 그 사이에 무릎은 더 나빠졌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서울에 살던 마이클 친구는요. 아침에 무릎 아프다고 정형외과 갔어요. 오후에 MRI 찍었어요. 다음날 결과 듣고 치료 시작했어요. 이게 같은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한쪽은 아프면서 7달을 기다리고 한쪽은 이틀 만에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게 의료 시스템의 차이라고요? 이건 그냥 다른 세계 얘기예요. 뇌졸중 골든타임이 3시간인 거 아시죠? 심근경색은 진짜 분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 병원에 얼마나 빨리 닿느냐가 사람 목숨을 가르거든요. 한국은 그 응급 대응 속도가 OECD 최상위권이에요. 병상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요. 근데 저는 이런 숫자보다 이 얘기가 더 와닿더라고요. 일본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온 외국인이 감기에 걸렸어요. 동네 내과를 갔는데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 처방까지 40분 만에 끝났대요. 나오면서 다음 예약은 언제 잡아요? 물었더니 직원이 그냥 아프면 또 오시면 돼요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멍해졌다고 했어요. 예약 없이 그냥 와도 된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점심 먹고 짬내서 전문의 보고 퇴근하면서 약국 들러서 약 받아오는 게 그냥 평범한 하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한 번도 못 누려본 일이에요. 이게 그냥 병원이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받쳐주고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그 당연함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게 당연한 나라. 사실 이게 당연한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다음은 교통 얘기예요.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2번째로 많이 그리워한다는 그것 들어가 볼게요. 뉴욕에서 살다 온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하철 탈 때마다 가방을 앞으로 앉는데요. 습관이 됐다고. 플랫폼에서 기다릴 때는 벽 쪽에 붙어 서고요. 여름엔 땀 냄새랑 쓰레기 냄새가 섞여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게 그냥 뉴욕 지하철의 일상이래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은 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다. 근데 서울 지하철은요. 겨울에 앉으면 의자가 따뜻해요. 지하 깊은 데서도 와이파이 잘 터져요. 몇 분 후에 열차 온다고 전광판에 딱 나와 있고 진짜 그 시간에 와요. 환승하면 요금 깎아줘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세계 주요 도시 지하철이랑 비교하면 요금이 엄청 싼 편이에요. 어떤 유럽 연구자가 서울 대중교통을 두고 움직이는 복지라고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딱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똑같이 탈 수 있고 똑같이 깨끗하고 안전하거든요. 이동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다는 것.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로벌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이 운행 빈도, 안전성, 청결도, 요금 이 4가지를 동시에 최상위권 찍은 도시로 나왔어요. 4가지를 다 잘하는 도시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싸면 더럽거나 깨끗하면 비싸거나 서울은 그걸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외 공항 여러 번 다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공항은 내리는 순간부터 지쳐요. 입국 심사 줄이 끝이 없고 안내판은 헷갈리고 짐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인천은 달라요. 스카이트랙스에서 수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공항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도착하면 입국 심사가 술술 넘어가요. 자동화 게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줄 서는 시간이 진짜 짧아요. 면세 구역엔 공연도 하고 애들 놀 공간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장시간 비행 끝에 내렸는데 공항 자체가 쉬어가는 공간 같은 거예요. 공항은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잖아요.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 인천공항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느낌이 비행기 안에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한동안 안 사라진다고 해요. 자, 다음은 좀 의외일 수 있어요. 교통이나 의료보다 더 놀랍다는 사람도 있는 그것, 행정 얘기 해볼게요. 독일 얘기 하나 할게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자동차, 기계, 엔지니어링.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몇 주가 걸려요. 공문서는 아직도 팩스로 주고받는 데가 많고요. 독일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바꿔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모든 게 오래된 규칙 위에 올려져 있어서 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본도 비슷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본으로 주재원 나간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제일 당황하는 게 행정이래요. 인감도장 들고 직접 가야 하고 서류는 우편으로 기다려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요. 사실 한국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아시잖아요.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뽑고, 세금 신고하고, 자동차 서류 처리하고, 건강보험 내역 확인하고, 심지어 부동산 관련 행정까지. 민원 넣으면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받아요. 이게 다 소파에 앉아서 돼요. 지하철 안에서도 되고요. 커피 내리는 동안에도 돼요. 호주에서 온 개발자가 한국전자정부 써보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서류 발급이 끝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은 일에 일주일이 걸렸는데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야? 이건 시간 여행이야. 시간 여행이라는 말이 과장 같죠? 근데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한국이 연속으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앱 하나 잘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 인증 시스템, 공공 데이터 연결, 행정 효율성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해졌어요. 기술이 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독일도 기술은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국만 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 사회학자가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수백 명을 인터뷰했대요. 그러고 나서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고 했어요. 왜 한국에서만 이게 되는 거지? 저도 이 질문이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근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 시스템들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걸까요? 그 사회학자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시스템을 받쳐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맞아요. 지하철에서 전화통화 자제하는 거 누가 시켜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다들 조용히 해요. 길에 쓰레기 안 버리는 것도, 줄 서는 것도, 약속 시간 지키는 것도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몸에 밴 거예요. 서울 지하철 객차 봐요. 낙석 없어요. 의자 뜯긴 데 없어요. 청소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애초에 사람들이 안 망가뜨려요. 공공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독일 철학자가 서울 지하철 처음 타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깨끗함은 감시 때문이 아니다. 이건 이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약속. 말 안 해도 통하는 약속.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60년대에 동네 골목같이 쓸던 것부터 88 올림픽 준비하면서 온 나라가 한 방향 바라보던 것, 2002년 월드컵 때 광화문 가득 메우고 응원하던 그 에너지. 그게 다 쌓인 거예요. 수십 년이 켜켜이 쌓인 시민의식이 지금 이 일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우는 게 사실 치안이 아쉬운 것도 지하철이 아쉬운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느낌이 아쉬운 거예요.
여기선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는 느낌. 내가 조금 방심해도 괜찮은 느낌. 그 편안함이요. 그게 세계에서 제일 구하기 힘든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매일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얘기 남았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한국이 요즘 뭔가 달라졌다는 거 느끼시나요? K-팝이 빌보드 차트 올라가는 거야 이제 놀랍지도 않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세계 1위 찍는 것도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전자정부 만들 때 한국 시스템 갖다 써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한테 행정 디지털화 배우러 와요. 해외 도시 설계자들이 서울 교통체계 연구하러 매년 와요. 한국 의료 모델 도입하고 싶다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고요. 예전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 자체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새벽에 시킨 거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을 때, 오늘 아침 갑자기 아팠는데 당일에 진료받고 돌아올 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서류 처리 딱 끝냈을 때, 밤늦게 혼자 골목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어폰 꽂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잠깐 딱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인도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서울에서 첫 출근을 마치고 그날 밤에 어머니한테 영상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여기서는 무서운 일이 없어. 나 무섭지 않아. 저 이 말이 자꾸 생각나요. 무서운 일이 없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잖아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게 밥이 맛있다거나 회사가 좋다거나가 아니라 무섭지 않다는 거. 우리는 그걸 매일 누리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없이. 있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꼭 뭔가 대단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일들, 근데 사실은 세상 어디서나 되는 게 아닌 일들, 그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그 위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사실이 어제랑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대안의 긍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발견해 나가요. 구독이랑 좋아요, 우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게 힘이 돼주세요.